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제 평생을 간 질환을 이해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노인 인구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78살입니다. 요즘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식욕이 떨어졌지만 그것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날 아침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따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당신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웁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무섭습니다. 당신의 간은 수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20년간의 진료를 통해 배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심각한 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거기가 바로 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는 혈액을 정화하고 필수 단백질을 생산하고 음식 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넘으셨다면 80%의 확률로 당신의 간은 힘겹게 버티고 있고 약해지고 있으며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오후에 더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식사 후 더부룩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5. 년 전과 비교해 식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가끔 오른쪽 옆구리에 둔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조용한 전염병을 발견했습니다. 진행된 간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제가 더 조사해 보았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수년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경고 신호를 보여왔지만 담당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했습니다. 의료계는 우리 노인 인구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특정 간의 변화가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극적인 증상들만 찾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법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80%에 영향을 미치는 간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조용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이 질환은 간경화가 아닙니다. 간염도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전통의학이 수십 년 동안 간과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그토록 시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간 기능이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지금 행동한다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70살이 넘으신 모든 분들, 지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간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3년을 간 전문의로 보냈으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을 깊은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는 82살 이씨, 할머니가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했는데 피부가 낡은 종이처럼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불과 2주 전 정기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은 수년 동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거기가 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75살이 넘으셨다면 80%의 확률로 그 장기 안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혈액 검사는 그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80%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 10명을 모으면 그중 8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질환을 침묵 담즙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의료 보고서에는 절대 이 용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것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진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살 이후 간은 50살 때보다 30에서 40% 적은 담즙을 생산합니다. 담즙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분해하는 황금빛 액체입니다. 충분한 담즙 없이는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배수구를 막는 진한 진흙처럼 됩니다. 간 효소가 떨어집니다.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 혈액 검사는 간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때만 급상승하는 효소들을 측정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때 그 검사들은 아무 문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2, 3시쯤이면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점심 식사 후 낮잠이 필요하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이 음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생선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저녁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신가요? 이것들은 위장 문제가 아닙니다. 간 문제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9살 초혜 씨가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매일 아침 5km를 걷곤 했는데 이제는 동네 가게까지 가기도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는 2번이나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2번 모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담즙 흐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의 간은 필요한 담즙의 절반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세포는 지방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간경화 직전이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0세가 되면 간세포는 CYP10A1이라는 중요한 효소를 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효소는 담즙 생산을 조절합니다. 효소가 적으면 담즙이 적어집니다. 담즙이 적으면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 축적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염증은 흉터를 의미합니다. 흉터는 간경화를 의미합니다. 간경화는 간부전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 연쇄 반응은 5년에서 8년에 걸쳐 일어나며 표준 의료 검사로는 완전히 숨겨집니다.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일단 간에 심각한 흉터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담즙 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면 단 6주에서 8주 만에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음식을 사용하여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침묵하는 간 문제가 왜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간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적은 담즙 찌꺼기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은 매일 지방을 소화하고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담즙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담관이 자연적으로 40% 좁아집니다. 40%입니다. 강이 갑자기 폭의 절반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간 내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담즙 찌꺼기는 오래된 꿀처럼 걸쭉하고 끈적끈적하게 그곳에 앉아서 간의 작은 통로를 막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정상간 효소 수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손상이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몸이 계속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는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지만 혈액 검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상 사람들의 8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 단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는 대략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담즙 생산이 30% 감소합니다. 작은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피곤함을 느낍니다. 저녁 식사 후 약간의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 약간의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간 내부에서는 이미 찌꺼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일반적으로 70세에서 78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제 담관이 상당히 막혔습니다. 몸은 지용성 비타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E 모두 차단됩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괜찮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에너지가 덜합니다.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이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재앙적인 단계입니다. 담즙 찌꺼기가 이제 간에 영구적인 흉터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간 섬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복부에 체액이 축적됩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독소가 혈액에 쌓여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피로와 간헐적인 메스꺼움만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녀의 간이 담즙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담관은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입니다. 그녀는 완전한 간부전까지 아마도 6개월 남았고 전혀 몰랐습니다. 담즙 찌꺼기에 숨겨진 위험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독소 제거를 막습니다. 독소가 더 많은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세포는 더 걸쭉한 담즙을 생산합니다. 더 많은 찌꺼기가 형성됩니다. 순환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특정 일반 약물은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혈압 약물,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종류입니다. 콜레스테롤 약물, 특히 스타틴입니다. 당뇨병 약물입니다. 수년간 매일 복용하는 제산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한약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즙을 걸쭉하게 만들고 찌꺼기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아픕니까? 약간 부어오르거나 가득 찬 느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당신의 간일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간 내부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당신의 주치의가 아마도 말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방간이 아닙니다. 간경화가 아닙니다. 간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단계, 진짜 문제를 수년간 무시한 후에 일어나는 재앙적인 실패입니다. 80%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침묵의 살인자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담즙 정체와 효소 감소입니다. 이것을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에서는 담즙이 생성됩니다. 담즙은 장의 세척액, 즉 주방세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척액을 운반하는 작은 관인 담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좁아집니다. 마치 파이프에 미네랄 침전물이 천천히 쌓여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간세포에서 생성되는 효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효소들은 공장의 일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수천 명의 일꾼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75세가 되면 같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일꾼이 200명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몸이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일반 혈액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검사, ALT와 AST 수치는 간세포의 30%가 이미 죽은 후에야 간 손상을 감지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간 위기라고 부릅니다. 15년 동안 담즙 흐름과 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매달 더 피곤함을 느끼고 이상한 소화 문제를 겪어도 모든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 이씨 할머니께서 식후 계속 어지러움을 느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다고 하더군요. 모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아마 저혈압일 거라고 말했답니다. 혈액 검사는 완벽했습니다. 간 기능 정상,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담즙 흐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식후 효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담즙이 정상 용량의 22%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2%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간 효소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의 간은 사실상 비상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표준 검사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담즙 흐름이 61%로 증가했습니다. 어지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증상만 쫓는 대신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즙 정체와 효소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둘째, 간이 담즙과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사이에 담즙 생성을 직접 억제하는 특정 일반 약물들입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혈압약이 담관을 천천히 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후마다 드시는 제산제가 효소 생성 신호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표준 검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왼쪽보다 더 부풀거나 두껍게 느껴지십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가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담즙이 역류하고 독소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단 전에, 위기 전에, 또 다른 통계가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몇 주 안에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식단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남을지 아니면 자녀에게 짐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제가 3가지 흰색 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정제 설탕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급등시켜 고령의 간이 과도한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합니다. 75세의 간은 40세 때 가지고 있던 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사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78세 김 씨, 할머니가 만성 피로와 복부 팽만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이전 의사들은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이라고요? 지방에 빠져 허우적대는 간에 정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3가지 흰색 독을 제거한 지 4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고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식단 수정은 쓴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담즙 흐름은 가늘게 흘러내리는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담즙 생성을 자연적으로 자극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치커리, 민들레 잎, 무청 같은 쓴 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심때마다 이런 쓴 채소를 한 컵씩 드십시오. 쓴맛이 담낭을 수축시켜 담즙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는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부산에서 온 81세 퇴직 교사 박 씨께서 3년 동안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창백한 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창백한 변은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쓴 채소 1컵, 2주 만에 소화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셋째, 매일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간은 화합물을 사용하여 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독소를 중화합니다. 황이 충분하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늘, 양파, 계란, 양배추입니다. 이것들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생마늘 3쪽을 매일 잘게 썰어서 꿀과 섞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에 추가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76세 초의 여사님은 1년 넘게 원인 모를 관절 통증과 머리가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전문의들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 해독 기능을 검사했을 때 완전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마늘, 양파, 그리고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포함한 황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드리게 했습니다. 6주 만에 머리가 맑아졌고 관절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넷째, 아침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레몬물을 드세요. 간은 주무시는 동안 대부분의 해독 작업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렇게 처리된 독소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레몬즙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이 간의 자연스러운 정화 주기를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 1컵에 레몬 반 개를 사용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하게요. 대구에 사시는 83세 이 선생님은 만성변비와 매일 아침 짙은 색소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둘 다 독소 축적의 징후입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습관,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레몬물만으로 일주일 만에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었습니다.
5째, 요리할 때 사용하는 모든 식물성 기름을 당장 없애세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를 지금 바로 버리세요. 이런 고도로 가공된 기름들은 가열하면 빠르게 산화되어간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요리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이런 전통 기름들은 조리 과정에서 실제로 간을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용한 간 문제는 혈액 검사로 발견되기 수년 전에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인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신호가 가장 위험한데 너무 조용히 일어나서 심지어 가족들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사라지는 식욕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오늘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적게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이 숨겨진 간 질환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식욕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시간에 특정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데 이 패턴이 지금 당신의 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변화로 담즙 흐름이 느려지면 몸은 특히 아침과 오후 초반에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한 적절한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밥, 국, 단순 탄수화물만 먹게 됩니다.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계란을 건너뛰게 됩니다. 생선 몇 점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낍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배를 만져보시고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매우 걱정하며 모시고 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6개월 동안 9kg이 빠졌지만 모든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냥 노화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구운 고등어가 먹고 싶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등어를 좋아해 맺는데 지난 1년 동안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답이었습니다. 간이 건강한 지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담즙산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문자 그대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이 여사님은 다시 생선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건강한 체중 6kg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날 81세가 되신 그분은 여전히 1년에 2번 제 병원에 오시는데 제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며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 여사님 한 분당,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점점 적게 드십니다. 점점 약해지십니다. 자녀들은 그냥 나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정상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1년, 1년이 지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식욕 시간대는 당신의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 상태가 회복하기 훨씬 더 어려워지기 전까지 아마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상이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패턴들에 주의하세요.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만 드시게 된다면, 고기 작은 조각만 먹어도 무겁거나 더부룩함을 느낀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욕이 없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할 수 없다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생각만 해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간을 독살하고 있는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실수가 매달 수백 명의 한국 노인들을 응급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충격적이겠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일로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일을 공유하겠습니다. 79세 최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부엌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간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술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사 처방대로 약을 드시고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제를 드셨을 뿐입니다. 그 조합이 할머니의 간을 세포 하나하나 하루하루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에 간은 젊었을 때처럼 약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담즙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해독 효소는 절반의 속도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젊은 환자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용량을 계속 처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그 위에 보조제를 더 추가합니다. 독성 과부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통제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만드는 대사 노폐물을 노화된 간이 빠르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6개월 후, 1년 후 갑자기 간 기능이 무너집니다. 둘째, 보조제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 보조제, 밀크시슬, 농축 한방 추출물을 드십니다. 간 건강에 좋다고 누군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축 보조제는 이미 힘들어하는 노년의 간에는 너무 강합니다. 서대문에 사시는 78세 박씨 할아버지가 황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부가 노랬습니다. 눈도 노랬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모든 것을 검토해보니 6가지 다른 한방 보조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이 그 모든 것을 대사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셋째, 복용 시간의 재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약을 한 번에 보통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니다. 이것은 화합물로 간을 한꺼번에 넘치게 합니다. 간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능력이 감소한 노년의 간에게 이것은 75세 노인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즉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현재 드시는 모든 약과 보조제를 꺼내세요. 지금 당장 식탁 위에 놓으세요. 세어보세요. 매일 4가지 이상의 다른 알약이나 보조제를 드신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줄이거나 시간을 나눠 드셔야 합니다. 둘째, 진통제와 술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소주 한 잔도 안 됩니다. 3시간 간격도 위험합니다. 이 조합은 간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가끔만 술을 드시는 환자들의 간이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 하루 종일 약을 나눠서 드세요. 아침 약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오후 약은 점심과 함께 드세요.
간이 각각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서울대학교 병원 재환자들의 간 효소 문제가 60% 감소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모든 보조제를 즉시 중단하세요. 10가지 다른 알약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음식이 항상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74세 이씨 할머니는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식사만 하셨습니다. 간 기능이 단 8주 만에 30%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약을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간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즉시 시작해야 하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노인 환자를 치료한 경험으로 이 간단한 행동들이 70세 이상 재환자 300명 이상의 지방간 침윤을 역전시켰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간을 보호하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노화된 담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200ml의 물에 짜세요. 이 하나의 행동만으로 2주 안에 담즙 생성이 40% 증가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는 3주 동안 이것만 하셨는데 간 효소 수치가 위험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모든 튀긴 음식과 가공 기름을 즉시 제거하세요. 오늘 당장 버리세요. 노화된 간은 50세 때처럼 산화된 지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튀긴 닭을 드시거나 오래된 식용유를 쓸 때마다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찐 생선, 삶은 계란, 두부로 대체하세요. 하루에 60g의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생선 2조각 또는 두부 10조각을 의미합니다. 셋째, 매일 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걷기가 수면 중 간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특정 효소 경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걷지 마세요. 산을 오르지 마세요. 그냥 평지에서 꾸준히 20분 걷기만 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79세 최 씨 할아버지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간의 70%가 지방으로 침윤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간 20분 저녁 걷기 후 침윤이 30%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고 계십니다. 넷째, 매일 점심에 섞은 채소 국 한 그릇을 드세요. 양배추, 무, 버섯, 시금치. 이 4가지 채소에는 노인 환자의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정확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보조제가 아닙니다. 따뜻한 국에 든 진짜 채소입니다. 열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는 활성 성분을 방출합니다.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영양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저는 이런 실수를 매일 목격합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15가지나 되는 알약을 드십니다. 영양제의 80%는 간을 통해 처리되며 대부분은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의사가 진단된 질환을 위해 특별히 처방한 것만 드세요. 그 외 모든 것은 오늘 당장 중단하십시오. 여섯째,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재생됩니다. 이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며 깨어 계시면 간이 회복 주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76살 박 씨, 할머니는 8년 동안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수면 시간을 고칠 때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6가지 단계를 지금 당장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될 때까지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읽으세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75세 이상 인구의 8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95%가 절대 듣지 못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족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하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환자분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까지 존엄과 힘을 가지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단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했으며 간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꿀 식습관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침묵의 질환을 이해해야 하는 75세 이상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